이상공작소 볼륨 1 동, 상, 이, 몽 생각과 꿈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곳. 우리의 이야기가 그리고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됩니다. 참여형 문학 창작 팟캐스트 이상공작소의 동상이몽.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다. 밤을 새워 드래곤 라자를 읽으며 낄낄거렸던 시절. 김용 소설을 보며 사랑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던 시절. 그런 때가 있었다. 태백산맥을 읽으며 내가 알았던 역사에 대해서 고뇌했던 시절. 사랑의 본질을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를 통해 깨우쳤던 시절. 부모님 세대를 한강을 통해서 이해했던 시절 말이다. 그런 때가 있었다. 곰스크로 가는 기차를 읽으며 내 낡은 서랍 속에도 꼬깃꼬깃 고이 접어놓은 기차표가 있었다고 믿던 시절. 그런 시절은 이제 없다. 나는 더 이상 문학을 보며 낄낄거리지도 않고 질문을 던지지도 않는다. 삶의 본질을 찾으려는 노력 따위는 현실 앞에 묻혔다.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기차표 따위가 있었다는 것은 애초부터 환상이었다. 문학을 꿈꾸면서 더 이상 문학을 소비하지 않는다. 나도 당신도 말이다. 만약에 문학이 하나의 사람이라면은 문학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인간이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문학의 죽음은 늘 현재 진행형이다. 위기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이 위기는 스마트폰의 출현과 함께 점차 현실화됐다. 사람들은 종이의 질감보다 액정의 터치감을 더 사랑한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다. 문학의 효용은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 경쟁의 도태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내 안에 문학의 자리가 있었는지조차 최근에는 의심스럽다. 그가 서 있던 자리에는 다른 것들이 자리 잡았다. 종이 위의 활자보다 검은 거울 속에 비친 것들에 더 열광한다. 나는 재미있다라는 가장 단순하고 원초적인 이유로 문학을 접했다. 이제 문학은 나에게 더 이상 재미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래서 재미있는 문학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글이 재미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 순간 백지 위에 쓰였던 모든 글들을 지워버렸다. 내가 재미있지도 않은 것, 내가 즐겁지 않은 것을 타인에게 말해줄 수 없다. 그리하여 나는 오늘 어떤 글도 쓰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이 글을 마친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공작소의 동상이몽에서 잡일을 맡고 있는 태피디입니다. 진행도 맡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개편 안내방송 한번 한 뒤에 지금 녹음하고 있는 방송이고요. 그 뒤로 이제 방 기자의 단편성과 그리고 최씨님의 웹툰 리뷰가 이제 올라갔었고, 지금 오늘은 그 이후에 이게 아마 6월달에 지금 업로드가 될 방송인데요. 지난 방송 나빌레라 웹툰 리뷰, 최씨의 웹툰 리뷰 나빌레라 방송 이후의 시간입니다. 방 기자의 단편선이었어야 할, 이었을 방송인데요. 오늘은 약간 잡동사니 컨셉인 것 같아요. 준비해 오신 게. 네. 그걸 의도하셨고, 여기 보통 이 글을 지금 앞에 지금 들으셨을 텐데, 어떤 글이, 이런 글을 뭐라고 하죠? 보통? 뻘글이요. 네, 뻘글이죠, 뻘글. 네. 종류가 있을까 이런 거. 에세이죠, 그냥. 그쵸. 에세이죠. 네, 수피 쪽에 가까운 글이죠, 그냥. 그런 네. 글을 오늘 들고 오셨고,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개편을 맞이한 상황에서도 저희의 상황을 또 대변할 수 있을 만한 좀 내용이어서 오늘 방송을 한번 해보고자 글감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뭐 오늘 이렇게 글 준비해주신 방 기자님부터 소개하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단편선을 가지고 왔어야 될 방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 글을 가져온 거는 뭐 변명이죠. 그게 수없이 많은 글들을 백지위에 썼다, 지우고를 늘 반복합니다. 사실 그 지우고 지울 때마다
조금 제 안에 한 조각이 계속해서 뜯어져 나가는 기분들이에요. 뜯어져 나가는 기분들인데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내가 재미있지도 않고 내가 재밌다고 느끼지 않는 글들을 누군가한테 저는 읽어주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의 문학도 위기고 지금의 한국 문학도 위기라 생각해요. 그 얘기를 한번 문학의 위기, 위기의 문학, 문학의 미래, 미래의 문학은 어떤가 라는 주제 아래 뭐 시사 대담까지는 좀 그렇고 우리 이상공작소 대담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준비해 왔습니다. 네, 뭐 이렇게 새롭게 저희 이렇게 영입 예비 작가님들 네.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좀 같이 들어봐 주시고 또 공감하시면 좀 댓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는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네, 소설 남겨주신 방 기자님이셨고요. 서 대표님, 네, 소개. 저번 녹음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살이 제가 2003년 이후로 가장 쪘어요. 2003년. 네, 그래서 도저히 수습이 되지 않는 이 살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요즘 들어 부쩍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네, 서 대표입니다. 네, 계속 뭐 저번 방송에도 녹음됐던 부분이지만 4kg, 6kg 막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네. 걱정을 해드렸었죠. 제가 지금 66kg, 7kg까지 왔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네, 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잖아요. 근데 허리에 통증이 좀 이제 심해지더라고요. 똑같이 게으른데 허리가 더 아파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위기의식을 느껴서 요즘은 전시용이던 자전거도 좀 타고 있고, 네, 러닝 같은 유산소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이상공작소의 운영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대표님이셨습니다. 서 대표님. 네, 그리고 글쓸 국리를 하고 있는 임 작가입니다. 뭐 오늘 아까 이제 방 기자가 가져온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또 이렇게 간만에 그냥 뭔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동상이몽의 초기 그렇죠. 모습? 그냥 뭔가 초심? 취중진담 때도 비슷했었고요. 뭔가 오픈된 느낌으로 왔지만 그래도 오늘은 뚜렷한 글도 있고 뚜렷한 목표도 있고 그래서 예전과는 다른 게 아마 우리의 진짜 첫 방송과 오늘의 방송을 비교해보면 아마 이제 좀 우리의 성숙된 우리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정말 우리의 정말 다시 시작한 리뉴얼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갈 텐데요. 이게 저희 이상공작소 그리고 이상공작소의 동상이몽이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여러분들 저희 뭐 카페라든가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은 메인에 이렇게 떠 있는 그 문장이에요.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이 문이 됩니다.라는 이 말. 자, 이게 생각의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 그거를 출발로 뭔가 새로운 이게 네. 교류? 저거 된다. 만들어진다. 소통? 창출된다. 뭐 된다.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 나타내는 말인데요. 말을 못하는 네, 버벅대고 있습니다. 네, 파토마임 그래서 하고 그 있어. 문을 연다는 의미예요. 지금 뭐 방송 이렇게 들어봐 주신 분들이 이 문소리 뭐야? 라고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개편 방송 이후에 지금 녹음하는 방송 이게 이렇게 저거 해서 굉장히 지금 503호 같았죠. 네. 저거를 저거해서 이렇게 차차해서 문학 방송 맞죠?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이게 지금 태피디의 문을 화법이 열라고. 될까? 네. 503호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문, 이 수필 에세이라고 할 수 있는 방 기자의 글, 생각의 문 열고 들어갈게요. 여기는 이상공작소의 동상이몽입니다. 문학의 위기, 위기의 문학. 문학의 미래, 미래의 문학. 진행해 주시죠. 네, 뭐 진행까지 거창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뭐 태피처럼 거시기란 말로 모든 걸 퉁치 그런 건 아니니까. 네, 503호였습니다.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문학을 하지만 사실 문학을 그리 많이 소비하지 않더라고. 거의 소비 안 하죠. 그렇게 됐죠. 네, 점점 제가 여러분한테 처음에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가장 최근에 읽은 문학, 소설이든 시든 문학이 뭔가 생각해 보시라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 개인적으로. 네. 네.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어떤 문학을 접하셨나요? 빨리 이거 맨 먼저 맞고 싶어서 네. 저는 채식주의자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요즘 제가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진짜 시간이 짬짬이 읽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저번에도 방 기자님께 한번 빌려드렸던 당신과 당신의 이야기.
테드 창의 예, 그 당신의 당신의 이야기인가? 스토리 오브 당신과 당신의 이야기일 겁니다. 유어 무슨 놈이나 무슨 놈이나 당신과 다 당신의 기억을 못 하고 있으면 이게 아, 본 그 거야 테드 창 안 본 거야? 당신 인생의 이야기. 맞아. 아, 인생이 기억이 안 난다. 네, 당신 인생의 이야기. 테드 창.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네. 책을 읽고 있는데 전혀 지금 최수주자는 다 읽어보셨어요? 네, 읽었어요. 아예 진짜 네. 끝까지. 네. 그 정도입니다. 부끄럽게도 융 작가는 끝까지 읽은 책이 없습니다. 다만 그 알땡리틴인가? 아무튼 네네. 그냥 중고 서점에 들어갈 일이 알라땡? 있어서 거기 가서 뭐 책을 이렇게 보다가 홀린 듯이 마침 요즘에 생각도 있고 해서 아내가 결혼했다를 앉은 자리에서 재밌죠? 반수 이상까지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네. 했었습니다. 네. 서 대표님은 가장 최근에 읽은 문학이 어떤 작품이시죠? 저도 지금 여러분들처럼 갑자기 그 책이 생각이 안 나요. 자기계발서 하나를 읽었고요. 최근에 네. 그 다음에 문학 작품으로는 그 그러니까 젊은 문학 작가들에게 주는 상 있죠. 네. 그 상을 수상한 작가들의 모은 책이 네. 결국 한국 젊은 문학 수상집인가? 뭐 아무튼 그런 식의 그런 이름은 이름이었어요. 사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네. 그게 책 제목은 아니어서 근데 교땡문고인가요? 네. 교땡문고에 가면 문학 코너에 그게 베스트 순위 있잖아요. 셀러 순위 뭐 1위부터 거기인데 꽤 높은 순위에 그게 있는데 두 작가분에게 좀 동기부여가 될까 싶어서 제가 좀 읽어봤단 말이죠. 책을 구매를 하진 않았어요. 니들 돈 주고 사보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맨 처음에 대상순부터 이렇게 뒤로 넘어갈수록 이제 그렇죠. 내려가는데 맨 첫 페이지에 나온 이제 소설이 대상이잖아요. 근데 제목이 고두예요. 두드릴 고자에 머리 두자를 한자로 썼더라고요. 임헌이었나 현이었나 이런 데 있었는데 이면. 네. 이면 작가님. 네, 고두인데 좋았어요. 꽤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녹음을 할 때 내가 이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꽤 좋았는데 사주고 싶진 않아서 니들이 돈 주고 사보든지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내용이 길지 않아서 교땡문고나 출판사에겐 죄송하지만 그 자리에서 앉아서 작정하고 읽으면 한 30분이면 읽어요. 근데 내용이 전 되게 좋아서 네, 기억에 남습니다. 네,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뭐 저는 가장 최근에 읽은 작품은 한 일주일 전쯤 읽은 것 같아요. 이제 천명관 소설가라고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거든요. 뭐 고래라는 소설로 일단 되게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우리 톡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가장 과일톡? 네, 과일 아니잖아요. 과일인가 그게? 검은 열매잖아요. 뭐 네. 과일 열- 과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네. 근데 K죠, 그럼 K로 시작하죠. 그래서 그 시가 아니니까 좀 다릅니다. 네. 지금 까까탱똑 얘기 네네, 같은 그거 거. 말하는 거죠. 저희 거기에 보면은 이제 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웹소설을 읽을 수 있는 페이지들이 있어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뷰와 화제가 됐던 그 천명관 소설가가 연재해서 그거를 묶어낸 책인데 이것이 남자의 세상이다. 라는 제목이거든요. 제목 보소. 네. 제목은 근데- 이렇게 짓는 겁니다. 네, 이것이 남자의 세상이란데 뭐 사실 내용은 별 게 없는데 굉장히 쉽게 읽고 금방 읽어요. 저도 저는 앉은 자리 책을 안 읽는 스타일이라서 누운 자리에서 1시간 반 만에 그냥 한 번에 쭉 읽어 내려갔어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보면서 모르겠어요. 맛깔난다는 딱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맛깔나게 썼어요. 뭔가 주제의식도 별로 없고 사실 주제의식이 없다기보다는 주제의식이 강렬하지도 않고 그냥 재밌어요. 뭔가 이런 글을 쓰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재밌는 글들. 사람들한테 결국 저는 문학은 그냥 잘 읽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 왜 최수주자 다 읽어보셨나 물어본 이유가 그랬어요. 저는 최수주자를 이제 한 3분의 1쯤 읽다가 못 읽겠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네, 못 읽겠더라고요, 도저히. 이게, 또 궁금하네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책주의자? 아니요, 안 봤습니다. 네. 왜 그러셨는지 궁금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이유는 글이 잘 안 읽히는 게 가장 크고, 안 읽힌다는 그 원인에는 내가 재미가 없다는 것은 공감이 가지 않고 감동을 느낄 수 그쵸. 없다는 거죠. 그쵸. 재미란 거는 공감이나 공감에서 오는 거니까. 이입이 안 되는 거죠. 네,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인데 한국 문학이 지나치게 현학적인 수사에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묘사라든가 지금 한국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외국 작가들, 특히 일본이라든가 유럽 작가들, 미국 작가들이 많이 팔린 이유들은 현학적인 수사에 집착하진 않아요. 이야기 서사 구조라든가 이야기 자체에 집중하고 있고 좀 재밌고 탄탄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읽다 보면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잘 모르겠고 끝까지 읽기 힘들다 그랬나 호흡을. 그게 저는 좀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사실 매년 1월 1일 되면 저는 신춘문예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맨날 찾아보는데 신춘문예 그 중에 신춘문예가 사실 짧아요. 그게 그러니까 A4로 따지면 10페이지 안팎에 8에서 10페이지 안팎에 이렇게 그게 처음에 원고 할 때 분량을 정해놓거든요. 근데도 그게 잘 안 읽혀요. 그거 제가 컴퓨터로도 읽어보고 맨날 뽑아서도 읽어보고 신문을 사서도 읽어보고 그런데도 이게 늘 안 읽혀. 매년 안 읽혀요. 그 지금 그 자연스럽게 채식주의자가 넘어갔는데 네. 공감? 이입이 안 된다라는 게 글쎄요. 일단 신춘문예도 그렇다고 하시니까 좀 약간 방 기자님의 그게 궁금해서 상을 받은 작품들이잖아요. 일단 그런 거에 보면 그리고 심지어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받은 상이 아니고 맨부커상이죠. 예, 그렇게까지 밖에서 평을 받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 이슈가 된 거죠. 네, 그런 작품인데 어떤 부분에 갭이 있을지 지금 방 기자님의 세계관이라든가 그런 공감을 할 수 있는 이거는 범위. 영화로 말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전 취향의 영역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금 물론 여쭤보는 그 부분도 거라. 있겠지만 이건 영화의 문제인 저는 꽤 것 참신하게 같은데. 봐서 적어도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보지 않은 제가 감히 첨언을 하자면 약간 성향적으로 구분을 했을 때요. 이제 모든 사람은 여성성과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데 채식주의자는 여성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남성성이 많은 사람에게는 좀 어필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주변에 채식주의자를 본 사람들을 제가 분류했을 때 호불호가 이렇게 확실히 나뉘는데 하필이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 느꼈을 때, 제 스스로 이렇게 평했을 때는 왜냐면 그 장면들이 상상하는 데 있어서 뭔가 여자의 몸이라든가 이제 그런 장면들이 그려지다 보니까 또 그렇게도 읽힐 수가 있고 네, 저는 이제 해석될 수가 스토리는 있구나. 이미 스포를 싹 다 당해서 들었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근데 그냥 하필이면 이제 이건 되게 편협한 거지만 제 주변 사람들이 이거 별로였다. 왜 이런 걸 상을 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약간 이것이 남자의 길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다음 방송 때까지 꼭 한번 읽어보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저는 지금 이걸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용 작가가 보시면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써주신 글에도 보면 네. 굉장히 선언적인 말이잖아요. 지금 문학이 죽었다? 죽어가고 있다? 뭐 시한부다. 이런 네. 시한부죠. 늘 그 말은 뭐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늘 사람들은 얘기하죠. 문학의 위기고 문학의 죽음이다. 혹은 문학의 미래가 있는가. 뭐 문학이 죽지 않겠죠. 저는 계속해서 시한부 인생이라 생각해요. 문학은 영원히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에도 그 김영하 소설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 중 하나인데 대중적인 작가고 김영하 소설가가 그랬죠. SBS 공중파에 나와서 이제 문학은 소설은 영화와 경쟁하는 시대에 왔다고. 영화 이제 문학이 소설이 경쟁한다면은 소설이 이기기는 힘들죠. 아무래도 소비하는 이제 그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소비하는 성향이 달라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문학을 한다고 나도 문학을 하고 싶고 문학을 한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작가들 또 네, 우리 저희는 문학을 새로운 하시는 시도를 분들도, 하고 있죠. 네.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사실 이 방송을 기획했던 이유도 그분들한테 내가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만약에 이제 저희가 내가 뭐라고 말해주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문학의 미래가 있다고 뭐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기고 그분이랑 그냥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사실 이 방송은 저희 이렇게 기획한 그 첫 정모 모임 이전에 녹음되고 있는 방송인데요. 이 방송이 나갈 때는 그 모임 이후에 이제 나가는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날 오셨던 분들이라면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이놈들이 그때 나왔던 이 앞에서 떠들었던 이 모임을 만든 저 이상공작소를 만든 이놈들이 이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또 느끼실 수 있을 방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뭐 여기 그 처음에 서설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재밌다는 이유 하나로 문학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책이 계속 소설을 거의 매일같이 그러니까 매주 빌려와요. 소설도 빌려오고 뭐 잡다한 책들을 빌려오는데 요즘엔 소설이 안 읽혀요. 왜 안 읽히지? 내가 어렸을 때보다 글을 못 읽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안 읽힐까 계속 수없이 저한테 고민을 던져봐요. 이게 이유를 고민하다 보니까 재미없다
라는 결론이 그냥 저는 그 결론에 도달했어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저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월 평균 뭐 연 기준으로 했을 때 독서량이 제일 적거든요. 제가 책을 진짜 많이 못 읽고 있어서 그게 나름 고민을 작가라고 했는데 글도 너무 안 읽고 이러고 있어서 고민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서점에 갔을 때 그냥 가서 아내가 결혼했다를 짚고서 그 절반 가까이 절반 넘게 읽었는데 좀 기다릴 일이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글 읽으면 재밌고 그 전에도 책 빌려서 읽으면 재밌고 그냥 글 자체를 읽을 때는 재밌어요. 서점 가서 이렇게 서서 읽을 때도 그냥 글이 쭉쭉 들어오고 나도 글 쓰고 싶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게 공간이 주는 분위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딴 것을 할 것을 차단당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 기자는 소설, 문학이 재미없다고 했지만 저는 조금 각도가 다른 게 문학보다 재밌는 게 더 많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문학이 재미없어진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제거하고 나서 그래서 내가 그럼 내가 작가로 해도 되나? 글을 써도 되나? 내가 글을 정말 좋아하나? 라고 생각이 들 때쯤에 가끔 서점을 가보면 책을 읽으면 재밌어요. 그냥 빠져있어. 쭉 읽게 되고 또 다른 책도 보고 싶고 책 욕심이 나고 막 그럴 때 지르고는 안 봐서 또 후회하지만 막 그런 욕심이 드는 걸로 봐서는 글 자체나 문학 자체는 재밌는데 이제는 아까 그 스브스에서 나와서 그 작가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학은 영화와 경쟁하는 구도가 됐다. 시대가 됐다. 게임과도 경쟁해야 될지 모르고 전 뒤집어서 영화도 문학이고 게임도 문학이고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문학이었던 그런 텍스트의 형태는 그냥 하나의 뼈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뼈는 사실 씹으면 맛이 없죠. 근데 뼈가 없으면 살이 붙어서 형태가 유지될 수 없고. 뭐 지금 한 말을 좀 현학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면은 뭐 모든 이야기 장르의 그 본령은 문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으니까. 저도 약간 용 작가 이야기에 좀 동감하면서 동의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아까 질문도 마찬가지 관점이었는데 이 지금 문학이 죽어가고 있고 재미가 없다기보다 방 기자 스스로의 약간 마인드와 그게 바뀐 건 아닐까라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물론 제 스스로의 마인드도 있지만 아까 아내가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내가 결혼했다는 굉장히 재밌는 문학입니다. 저도 그거는 앉은 자리에서 읽을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문학입니다. 마침 재밌는 걸 찾은 건가요, 제가? 그 아내가 결혼했다는 심지어 그 손예진과 김죽중의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네. 그 작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내가 결혼했다를 쓰신 분이 박현욱 작가, 소설가. 2001년 제6회 문학동네 신인작가상 동정 없는 세상으로 등단. 2006년 제2회 세계문학상을 아내가 결혼했다로 받았음. 그분이 원래 제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읽었던 그 제목이 생각나요. 그분이 쓰신 최초의 소설이 동정 없는 세상이라는 그분이 쓰신 그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을 제가 각인해서 아내가 결혼했다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 사람은 진짜 글을 재밌게 쓰는구나. 그러니까 글을 재밌게 쓰는 작가들은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그럼에도 모르겠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특히 이건 한국 문학에 약간 좀 한국 문단이나 한국 문학에 좀 한정 지어서 얘기하는데 재미없는 작품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차라리 제가 지금 말 끊어서 죄송한데 아까부터 계속 뭔가 문단과 문학계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 예전 기라성 같은 분들이 그러니까 웹툰이랑 우리가 웹툰 리뷰도 하잖아요. 예전 이제 출판인 만화 시장이 안 팔리니까 대부분 웹툰으로 턴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기존의 작가인데 웹소설 쪽으로 턴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웹소설은 대중들의 피드백이 빨리빨리 오고 재미없으면 사람들이 안 보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그러니까 웹소설을 얘기하면서 웹소설을 문학이라고 말한다면은 문학의 장르로서 이제 분류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미래는 인터넷 문학에 있는 건가? 왜 인터넷 문학의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 약간 처음까지는 아니지만 포문을 열어 제낀 건 귀현이죠. 그쵸? 귀현이죠. 귀현이 쪽이죠. 네. 근데 귀현이가 처음 이렇게 나왔을 때 뭐죠? 늑대의 유혹? 늑대의 유혹이라든가. 그놈은 멋있었다. 그놈은 멋있었다. 이런 게 사람들은 문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많이 무시당했죠. 네,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무시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는 인터넷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의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건지는 네네. 알겠는데
너무 약간 그러니까 너무 이제 위험한 편협하게 본 거야. 관점에서 그쵸, 편협한 네, 관점에서의 좀 음.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서 좀 우려점을 네네네.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건 그 부분은 저도 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 공작소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분야인데 번뜩 떠올라서 제가 좀 껴드릴게요. 불교라는 종교가 기본적으로는 나 하나만 해탈해서 열반하면 끝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게 종교로서의 의미나 목적은 없어요. 철학이죠. 그냥 나 하나만 잘 돼서 가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종교는 대승적이어야만 종교일 수 있어요. 방 기자의 기준이 마치 예전에 굉장히 이제 참선으로 해탈을 추구하는 걸 그러니까 그런 파가 있는 거죠. 선종인가요, 그게? 네, 선종 중에서도 간화선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정말 참선을 해서 화두를 삼고 명상으로만 인간이 부처가 될 수 있고 실제로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걸 완전 깨부신 게 생활불교로 들어간 원효대사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시탄을 받았어요. 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결코 못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말씀 계속하세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게 떠올랐는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논리로 가자면 문학이 재미가 없어졌다는 건 퀄리티가 떨어졌다라는 측면이라면 그거는 그 문단을 이끌어 나가는 분들의 책임이라고 지금 방 기자는 얘기를 하시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당연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저는. 저는 퀄리티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좀 수사라든가 이 기본적으로 문학 제가 말하는 문학은 특히 소설 속에 많이 집중하는 건데 네. 이 소설이 가진 기본적인 이야기보다는 너무 화려한 그러니까 지나친 현학적인 수사에 집중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뜻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인터넷 문학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그쪽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얘기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개인적인 소회가 그렇고 그래서 내가 문학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고자 함에 있어서 고민이 그냥 개인적인 고민거리예요. 그냥 고민을 얘기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지금 현재 그냥 문학을 일단 그게 개인적인 고민이 되시면 안 되고 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고민에서 나가면 길로서 제시가 되어야 되는 우리가 그 문학 아이돌이라는 이제 그 글을 봤는데 정말 예. 네, 저는 시키님이셨어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보셨어요 혹시? 네, 맞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그게 그러니까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거라는 걸 알아요. 정말 호불호가 갈릴 내용인데 네, 저는 왜 보면서 웃음을 지었냐면은 도발적이다. 당돌하다. 이게 사실 맨날 그 신춘문예라든가 어떤 이제 문예지라든가 어떤 데서 맨날 공고를 했다 그래요. 참신하고 도전적인 작품을 원합니다. 공고문에 공고문에 항상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당선된 작품들 읽으면 하나도 참신하지 않고 하나 도전적이지 않아요. 그거를 말씀하시고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참신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나중에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문학평론가들이나 그 문학에 이제 깊게 관여하신 분들은 신춘문예는 죽었고 신춘문예는 맨날 똑같은 그러니까 신춘문예 문법이 있다고 심지어 말해요. 그 신춘문예 그 문예창작학과의 가이드라인 그대로 글을 써서 이렇게 수정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춘문예 당선된 작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면서 맨날 참신하고 도전적인 맨날 이 문구를 하는데 참신하지 않고 전혀 도발적이고 도전적이지 않은데 왜 저런 문구를 계속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치로 내걸고 있는 거지?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보면 그런 거 판단하는 사람들이 사실 앞세대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그쵸. 만약에 그 글을 30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결정한다. 이러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문학상 같은 거 해볼래? 이상공작소 문학상 해볼래? 이상공작소 문학. 이상한 한 100만 원 걸어볼까요? 진짜로 아무튼 그거는 일단 오케이. 일단 나중에 하시고. 네. 그래서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개인적인 궁금한가? 뭐 푸념이라고 말씀해 드려도 좋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문학이 다시 맨날 그러잖아요. 인문학도 마찬가지고 위기라고 맨날 얘기하지만 인문학은 그래도 대체로 최근에는 많이 소비하는 편이죠. 언론에서. 그런 면에서 이제 뭐랄까
요즘 방송에서도 되게 그런 걸 밀잖아요. 네. 지식 과잉의 시대가 네. 되어가고 있는 게 어찌됐건 그런 니즈를 언론이든 뭐든 조성을 해서인지 사람들은 그런 지적 뭔가 뭐 이런 걸 채우고 네. 싶어 하는데 그런 방송이 흔치 않을 뿐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인문학이라 좀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문학은 인문학에 들어갈 뿐인 네. 거잖아요. 그러면 문학과 관련된 TV 프로그램이 있어서 다양한 문학을 출발 빛땡오 여행 뭐 같이 문학 여행을 그렇게 방송에서 되게 재밌는 부분 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소개시켜 줄 수도 있을 법한데 왜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전 재밌었던 게 그 국어 선생을 하는 학원에서 그 친구가 뭐 시험 문제를 만들고 있길래 옆에서 봤는데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된다. 가야 한다. 양기자 씨 소설인데 네. 그게 교과서 이제 그 지문에 있어서 그냥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재밌어. 아 이런 게 교과서들에 실리고 문학에 실리는구나. 재밌다. 더 보고 싶은데 이제 그건 끝났어요. 네. 그 막걸리 먹기 시작하는 장면에서 그 거의 부분에서 끝나죠. 그래서 끝나가지고 이렇게 문학이 되게 많고 생각보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문학을 많이 접하는구나. 저도 진짜 근데 국어교과서에 실린 글들은 다 재밌는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재밌고 유익하고 짧지만 그런데 물론 그 네. 그 편저자의 편집에, 그 그렇죠. 의도가 들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적어도 교과서에 실리고 문학은 계속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있고 근데 그거를 성인이 돼서 좀 더 재미를 붙이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지만 제가 말해서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저만 해도 이미 게임에 빠졌고. 그러니까 재밌는 문학 그런데 우리 자꾸 소설에 한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시는 어때요? 시 어떠냐는 건 어떤 질문이실까요? 아니 그냥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문학의 위기 이런 걸 찾아보고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글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잘 못하겠는데 시가 소설보다 빨리 사라질 거라 트렌드 요즘의 상황 아까 방 기자님께서 네네. 설명해 주셨던 그 네. 상황 그러니까 시 쪽은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그러니까 거죠? 시는 시 쪽은 시가 더 빨리 안 소비되는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보면은 저도 뭐 그쪽에 이렇게 막 이게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근데 요즘 뭐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방 기자님처럼 뭐 신춘문예 같은데 이렇게 시 같은 것들 요즘 이렇게 수상하는 작품들 또 제가 또 이렇게 저번에 제 광고를 했지만 또 제가 그쪽 계통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면 굉장히 이게 약간 저도 그 관점에서는 방 기자님이랑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은 게 안 읽혀요. 시도 그래요. 누가 읽어도 거의 많은 사람 누구나에게 좀 쉽게 와닿을 수 있는 시라기보다 그냥 저는 시가 시답지 않은 느낌을 주는 산문화되는 맞아요. 경향이 점점 있어서 산문화되고 그게 있어요, 형식이 좀 파괴 많이 됐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네. 시는 쓰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사실 그 경계가 모호해져서 되게 길어서 보면서 산문시라는 형식으로 많이들 요즘은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다 공감할 것인 게 지금 문학 교과서 아까 교과서였는데 문학 네. 작품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 있잖아요. 뭐 귀천 예, 근데 지금 봐도 되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저 진짜 외우는 시도 그러니까 있어요. 말이 길어져서 이해가 쉽고 공감이 잘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꼭 필요한 글자만으로 담아서 전달했을 때 그 영향력, 파급력이 훨씬 더 네. 그 상상력을 더 크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지용 효수였나? 그렇게 시에서 보면 되게 저는 그런 감동은 그런 데서 외려 느끼거든요. 하다못해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을 가시는 길에 뿌리니까 사뿐히 지뢰밟고 가라는 말이 주는 건 딱 그 문장 하나로 끝나지만 되게 뒤로 훅 다가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라는 게 굉장히 짧고 얇고 그래서 오히려 금방 읽고 금방 쓸 것 같지만은 저는 소설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들여야 되는 문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도 오래 걸리지만 읽는 사람도 오래 걸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몇 번이고 보고 곱씹어 볼 시간이 필요한. 그래서 우리가 요즘 지하철 보면은 시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보다가도 가끔 그게 이제 내가 고민이 있거나 일단 가끔 와닿는 게 있어요. 가끔은 아무리 봐도 이 시는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시기도 내가 내 입장에서는 안 되는 시도 있고 근데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은 뭔가 의미가 느껴지는 그러니까 시라는 게 오히려 좀 곱씹어야 되는데 요즘 문학 트렌드가 곱씹는 문학이라기보다는 그냥 계속 읽고 따라가게 하는 패스트 문학이란 소리죠. 그렇죠. 단발성과 네, 일방성과 그래서 뭐. 어렵게 막 이제 아까 방 기자가 난 소설 더 많이 안 읽었어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아니, 그런 아니, 것도 맞지. 뭔가 사실 제가 방 기자가 얘기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느낄 때 재미없는 책들은 스토리는 빤한데 말이 많은 글들. 그러니까 뭔가 서사 구조가 딱딱딱 있어서 대표적인 거는 전 다빈치 코드 같은 게 이거는 되게 그렇게 막 서술이 많지도 않고 가끔 암호나 트릭이 있지만 뭔가 이야기가 박진감이 있어서 저도 그거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거든요. 쭉쭉쭉 나가는 그런 재미가 있던가.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소설이 있나요? 뭐- 왜 아이 없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많은. 아,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없겠습니까? 많은 제 말은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있겠지요. 있겠죠. 있을 텐데 그것이 막 이렇게 제가 잘 못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들 뭔가 정해진 틀 안에서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제가 점점 이 시 쪽도 아까 이렇게 네네. 저희가 언급했고 그 앞서서 방 기자님이 뭐 소설 뭐 문단 이쪽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이 네. 관점이 점점 뭔가 그 돌파구 그러니까 문학의 위기 우리 오늘의 그 네, 주제가 예. 문학의 위기란 걸 그 문단에서도 알 텐데 그 돌파구를 좀 약간 방향을 잘못 틀었다 점점 어려워진다는 느낌 이렇게 너무 뭔가 이렇게 되게 쉬운 쪽으로 내려놓지 못하시고 지금 요즘 저쪽이 대중성으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는 요거와 차별화돼서 딱 이렇게 뭔가 틀에 맞춰서 유리정원이죠. 네, 점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점점 갇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어요. 계속 이게 뭐 잘못됐다, 네. 잘됐, 뭐 옳은 방향이다, 뭐 이런 그렇죠, 걸 그런 걸 떠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도 네. 맞죠. 태피디가 하는 말이랑 비슷한데 이게 그 다빈치 코드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정형화되는 틀이 문제인 거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잘 익히는 이제 유명한 소설가들 뭐 그러니까 외국 소설가들 베르베르 베르나르 딱 그쵸. 그리고 뭐 하루키 하루키. 그다음에 그 히가시노 게이고 아무튼 뭐 그 정도라고 일단 그거보다 더 많겠지만 근데 왜 그렇게 그런 작품들을 왜 쉽게 찾아볼 수 없는가? 그냥 우리말로 된 글이면 훨씬 더 우리가 빠져들 만한 우리가 더 잘 쓰고 더 잘할 텐데 이게 갑자기 내용이- 뭐 제가 이걸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게 맞을지 모르겠으나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다 교육의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에 그런 씨앗이 없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교육 환경 안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이 또 들어요. 교육계까지 건드려 봅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참 일편화된 그런 다양성이 예. 붙죠. 좀 그런 교육을 좀 주입식으로만 받잖아요. 좀 그리고 그런 재능이 있는 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능이 있는 분들은 글을 안 써요. 다른 무언가를 창출해내고 있겠죠. 다른 과에 다른 분야에서. 그 저희 자영이죠. 자영이 저한테 가끔 이렇게 글을 보내요. 그게 뭐죠? 그 뭐라 그랬지? 용어가 있는데. 옮겨졌네요. 태피디가 이제 거시기 저시기 뭐 하던 것처럼. 네, 아니 그게 나 그렇게 돼요. 신춘문예라는 걸 빗대 갖고 무슨 멈춘문예가 있어. 인터넷. 판춘문예. 판춘문예. 네이트판. 그 판춘문예 글을 가끔 보내요. 판춘문예뿐만 아니라 이제 그 DC 인사이드의 주식 갤러리에서 쓰는 그 주계 문학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내면은 이게 뭐 잘 모르겠어. 근데 재밌게 진짜 재밌어. 쉽게 읽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의 방송이 좀 의미가 네. 있으려면 네. 이걸 저희 이런 걸 통해서 네. 앞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면 이상공작소라는 게 전 좋은 그 소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그런 분들을 찾아 모아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작가일 수 있고 네, 그렇죠. 모두가 작가일 수 있고 심지어 책으로도 낼 수 있다. 다잘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잘 팔릴 수 있고. 그래서 동상이몽이라는 전 네. 책이 네, 그렇게 그렇죠. 나왔으면 네.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 한강 그 책 주자 말고 이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에 오른 것 중에 소설이 10위권 안에 든 책이 그러니까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소설이 안 팔리더라고요. 진짜 거의 잘 안 드니까 물론 하루키가 내면은 바로바로 들어요. 하루키 이번에도 그 책 기사단장 죽이기인가 그런 책을 냈는데 아직까지 국내 지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책도 나오는 순간 엄청 많이 팔리니까. 우리나라 서점을 가보면 교땡문고나 이런 큰데 가보면은 그냥 뭔가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곳은 자기계발서, 네. 수험서. 그렇게 된 지 이미
오래됐죠. 네. 그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가장 바라보는 거는 한국 소설가. 얘가 한국 소설가가 이 포털 사이트에 1위 하는 모습을 상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소설 재밌어서 안에서. 소설 재밌어서 사람들이 그냥 입소문으로 탁 찾는 모습을 진짜 보고 싶어서 이 방송을 사실 하는 이유도 있고. 네, 뭐 그첫 스타트로 이상공작소 타이틀을 거시고 방기자 필명으로 한번 해보시는 걸 목표로. 그래서 되게 그런 바람으로 이제 하는 거고 시도 맞춰가 시집이 그런 10위 안에 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상 공작소입니다. 점점 더 늘어져서 지금 계속 이제 같은 말 이제 네네, 이제 반복이 끝내야죠, 되는 것 이제. 같아가지고 좀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희 이렇게 어려운 길 좀 걸어가고 있고 청취율 이 동상이몽은 정말 많이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또 이렇게 개편 방송 안내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힘을 한번 합쳐보자 하는 그런 의도의 방송이거든요. 방 기자님의 이런 좀 생각들이 잘 이렇게 녹아들어서 또 윤 작가님의 또 이런 글소수들 붉은 수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익은 이야기들도 잘 모여서 동상이몽이라는 한 권의 멋있는 책 그리고 2권, 3권 뭐 이 제목이 동상이몽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 책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이상공작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이제 끝내야죠. 네. 네. 마무리해봐요. 네, 뭐 오늘 제가 문학의 위기, 위기의 문학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왔지만 문학의 미래. 네, 미래 또 그건 이제 미래의 문학의 미래, 뭐 문학의 미래, 미래의 문학. 그것은 우리의 미래. 네. 거창한 얘기를 들고 왔지만 거창한 얘기보다 그냥 살짝은 푸념이고 불평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작가분들을 영입하고 되게 좀 많이 저희도 이제 새를 불려 나가려고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해서 한번 그럼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나 하고 좀 끝내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끝내고 싶은데 이제 네. 예, 프로젝트를 하나 지금 아까 윤 작가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내주셨는데 방 기자님도 하나 가지고 계신 게 있잖아요. 그 너님의 마지막 무기죠. 아, 네네. 네. 네. 그것도 어떻게 잘 만들어서 네. 저희가 공개를 할 날이 네. 있어야 될 것 있어야죠. 같아요. 네. 조만간. 조만간이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 방송이 사실 계산해 보면 한 60, 70을 넘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게 그럼요. 올해에 이게 쇼부가 안 나면 저도 접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럼요. 네, 제 태피디 입장에서도 지금 던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오늘 이 지금 뭐 1주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 오늘의 이야기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 이렇게 마칠까요, 방송? 뭐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대표님 말씀. 말씀. 아니요, 없습니다. 근데 한 말씀만 살짝이라도 한 10초라도 해주시는 게 지금 이런 의미로서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녹음되는 그러니까 방송으로 방송화되는 내용은 우리가 한때 이런 얘기를 했었지라면서 웃으며 네, 까불는 날이 오기를.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끝까지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글감이 생기면 방송 또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채씨님의 웹툰 리뷰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글감이 생겼을 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적인 이상한 그 이상 여기는 이상공작소입니다. 이상 공작소 볼륨 1 동상 이몽